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장대 양봉이 떠줌으로써 다시 요 단기 수렴 채널로 제가 그려놨던 곳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는 여기를 지키느냐가 문제겠죠. 일단 지키느냐가 중요하고, 지키는 지점은 한 55,800, 56,000, 넓게 보면은 55,500에서 56,000 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눌림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도미넌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비트가 오르면서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나중에 결국 얘가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면 다시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9월은 제가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횡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냥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대 양봉 뜨더라도 일단 긍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월초에 항상 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말아 올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보면 여기 저점이 3월 5일, 여기가 5월 1일, 여기가 7월 5일, 8월 5일, 9월 6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항상 보면은 이렇게 말아 올리는 캔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캔들 보이시죠?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일단 이러한 모양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다만 이제 이러한 눌림목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이쯤에서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저항대가 좀 있어서 올라가더라도 이제 좀 이런 거 좀 주다가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좀 주다가 만약에 올리더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는 좀 지지부진한 척 하면서 다시 숏을 꼬신 다음에 그 숏을 연료로 이런 식으로 만약 올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위로 다시 빠르게 올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9월, 10월 정도까지는 그냥 천천히 본다 생각하고 11월, 12월을 노리고,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 3월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달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반감기가 있는 해에 보면은 항상 이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 10, 11, 12가 좋다. 근데 9월은 그게 좋은 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있는 달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달도 있었고 한데,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음봉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이걸 딱 없애고 보면은 아직은 음봉이다. 그래서 얘가 시가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은 지금 기준으로는 한 3%? 4%? 그쵸, 3% 정도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인데, 일단 만약에 오르더라도 얘가 이전에 그 월별 움직임을 보면은 그냥 6에서 3%,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오른다고 하면, 좀 베스트가 6%좀 오른다 생각하면은 63,000 정도 되는데, 얘가 지금 이 월봉상 7MA가 보면은 63,2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만 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얘가 캔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이동평균선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넉넉 잡고 64,000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블로우오프가 다가온다. 근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는 순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꺾일 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금리도 급격하게 인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를 요번에 9월에 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항상 몇 달 더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종 랠리를 촉발한다.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2024년 말이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좀 대선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그다음에 임기 초에 보통 돈을 좀 풀어야 돼요. 왜냐면 임기 초부터 경제 위기가 온다 생각하면, 이게 온다 생각하면은 사실 집권 초부터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번에는 조금 더 랠리를 해서 25년 중후반에서 26년 정도 돼야 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이클 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이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3.8T 정도까지 한 3T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의 한 6배 이상 6배 정도가 올라가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도 알트가 진짜 반토막 이상 났다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반대로 얘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려면 여기 수치만으로 6배, 그러니까 모든 코인이 6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6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웬만한 건 뭐 3, 40배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말 메가 불장 올 가능성이 있다.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여기를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 지점들 혹은 뭐 이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빨리 이탈해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러한 이 고점에서의 리테스트, 그러니까 저항을 맞고 빠지는 구간에서 이 횡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뚫었을 때는 본격적인 고각 상승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된다면 여긴 36만 달러까지 표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18만, 뭐 15만, 뭐 20만, 23만 뭐 이런 식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이 항복을 하는 지점들이에요. 보면은 잘 안 보이시니까 이 색깔로 해볼게요. 항복을 하는 지점들이 보면 항상 좋은 매집 구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버텨냈다, 다시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지금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도 빨간색이 됐다가 파란색을 바뀌면서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빠르게 말아 올린 것처럼 우리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전통적으로 9월은 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넉넉하게 9월에서 10월까지는 내가 천천히 시장을 지켜보면서 매집을 하는 기간으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서 이 축적 단계를 거친 다음에 고각 상승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릴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24년을 고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24년 말을 고점을 보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이거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왜냐면 여기서 좀 길게 횡보했기 때문에 장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2025년으로 간다고 하지만 2024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올라가서. 왜냐면 빠르게 올라가서 끝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코인은 모르죠, 그걸 어떻게 될지. 그죠? 근데 항상 이건 지켜봐야 된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뀌면 바뀌는 대로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어제도 보여드렸던 건데 2023년 부터 돈을 풀어서 2026년에까지 풀 거다, 그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길면은 무슨 2026년까지 돈을 푼다 그러면 장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일단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99년도 보면 닷컴버블 있었죠. 그리고 2007년 이후에 모기지 있었죠. 이게 조금 약간 뒤틀리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잘 맞아왔다는 거. 그리고 요 조그만한 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때부터 메가 불장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면은 한 번도 우리가 이 파란색 지점까지 오지 않았어요. 이 진짜 역대급 탐욕이 오지 않았고 항상 모든 사이클마다 이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시작된 부근에서 고점까지만 봐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봐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럴 수가 있고, 그렇죠? 다시 파란색을 가려면 더 많은 오르는 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뺀 거는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되게 좌절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올리는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테더 도미넌스가 이런 식의 베어 플래그 패턴을 주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대로 이렇게 불플래그 패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반대로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좀 오르다가 언젠가는 이게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무빙으로 코인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재적 단기 총매제가 희소하기 때문에 4분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항상 11월에 대선,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정이 변하지 않잖아요. 내일 보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드디어 TV 토론이 합니다. TV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일단 트럼프가 토론에선 좀 강점을 갖고 있어서 해리스랑 토론을 할 때도 더 괜찮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럼 또 마가 같은 민코인이 또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그 어떤 ETF보다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블랙록의 투자자문사 순이입량이 14.5억 달러에 불과하다 했으나 IT 블랙록 현물 ETF죠. 300여 개의 ETF 중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상품이다. 투자사무사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ETF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물리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얘네들이 진입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면 하겠죠. 왜냐면 48,000 구간이 ETF 승인을 했고 한 다음에 올랐던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아직까지 매집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해리스가 정책 입장에 암호화폐 미포함이기 때문에 내일 하는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뭐 우세한다라고 하면 뭐 코인에도 그렇고 밈코인도 그렇고 좀 더 가격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의 친암호화폐 스탠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향후 20년 내에 비트코인이 1300만 달러에 달할 거다. 이거 피델리티도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완전 이때까지 간다 이것보다도 항상 제가 한 개의 비트코인 이상은 여러분들 무조건 갖고 있으라고 한 취지가 이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00만 달러를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라면이 예전에 얼마였고 이런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콜라 같은 게 옛날에 얼마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얘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때 되면 뭐 지금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더 올라가 있겠죠. 다만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그 다른 자산군들보다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신흥부자가 내가 되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가 요즘 이더리움이 계속 약세긴 한데 유통량의 4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고래들이 쉽게 나중에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손해를 보면서 팔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마이클 세일러는 돈을 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세일러 살 때 떨어지면서 살 때 되게 욕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존버에 성공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한 6개월 정도간의 박스권에 돌입을 하고 있지만 이때 잘 모아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